아, 아, 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NBA 이제 확정본 2경기 빼고 나머지 5경기가 있는데 기준점들이 조금씩 바뀐 것 같아요. 일단은 조금씩 바뀐 것 같고 뭐큰 변화는 있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뭐좀 GTD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상황에서 확정이 뜬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 한번 보면서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경기 애틀란타 대 골든 스테이트의 경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조금 어려운 경기예요. 배당에서도 그렇듯이 뭐 양 팀의 좀 어떤 경기가 나올지 좀 상당히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둘 다 최근에 일정이 좀 빡셌거든요. 그러니까 좀 곰곰이 봤는데 어, 전체적으로 애틀란타도 마찬가지고 골스도 그렇고 최근에 일정이 되게 빡빡했어요. 백투백 경기도 있었고 뭐 이틀간 경기 하다가 바로 백투백 들어가고 하루 쉬고 오늘 경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아마 체력적으로 조금은 지쳐있을 상황에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유리한 쪽은 물론 이게 사실 애틀이 홈이긴 한데 어쨌든 골스 같은 경우 이제 디그린이나 클레이 탐슨 뭐 이런 애들이 휴식을 지난 경기에 취했었거든요. 마이미전에. 그러면서 오늘 경기 출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골스가 원정이긴 한데 일정 면에서 두 팀이 최근에 빡셌던 거는 비슷하고 몇몇 선수들의 지난 경기 휴식 핵심 선수들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체력적으로 골스가 조금 더 나은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어쨌든 보그단까지도 GTD에 걸려 있고 존 콜린스가 부상으로 계속해서 못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커리가 없지만 분명히 좀 할만한 부분은 분명히 있어 보인다. 다만 어쨌든 간에 사실 골스가 지난 마이미전에 보여줬던 그런 경기는 마이미 잡았잖아요. 원정에서 다 빠졌는데 제가 어제 그리고 초안 영상에서도 뽀록이라고 말씀드렸고 뽀록 3점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백보드 맞고 들어가고 백보드 맞고 들어가고 안 들어가도 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이미가 역전하는 흐름에서 역전을 해내지 못했었고 그래서 골스의 어쨌든 근데 전반적인 수비 흐름 자체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젊은 팀 무디나 뭐 쿠민가 이런 애들이 분명히 골스의 에너지 레벨을 올려주고 있고 탐슨이나 디그린도 어쨌든 휴식을 취하고 온 상황에서 양 팀의 일정의 빡빡함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골든 스테이트의 승을 봅니다. 승을 보고 프랭까지도 뭐 어제랑 기준점 비슷할 것 같아요. 2.5 뭐 그대로 가거나 뭐 1.5가 되거나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쨌든 골스가 지난 마이미전에 확실한 반등이었으면 저는 이게 뭐 근데 배낭이 그럼 그렇게 이렇게 안 잡혔겠죠. 안 잡혔겠죠. 근데 어쨌든 뽀록으로 얻은 승리긴 한데 그런 뽀록 3점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선수들의 자신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면서 경기력이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 뭐 리스크적으로 따지면은 뽀록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역배까지 준다면은 그래도 골스 사이드를 보고 주력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 팀의 체력적인 부분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언더 쪽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여전히 조금은 뭐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언더는 볼게요. 215.5인데 어쨌든 마이미도 지금 벤치 생산력 자체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번 시즌에서 가장 안 좋은 타임 중 하나인 것 같고 뉴욕도 지금 줄리어스 랜드리나 미첼 로빈슨 같은 이제 좋은 프론트 코트진 자원들이 빠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분명 빠져 있다기보다는 GTD가 걸려 있잖아요. 리스크가 있고 일단은 뭐 언어바 같은 경우 찍는다 왜 이렇게 목이 안 좋냐. 언어바 같은 경우 찍는다면은 그래도 언더 쪽에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승패는 일단 이거 기준점이 5.5에서 8.5까지 빠졌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뭐 누가 나오나? 제가 평소에는 트위터를 확인하고 분석을 하는데 오늘은 그냥 왔어요. 그래가지고 음, 뭐 특별히 지금 이 경기에 있어서는 누가 나오고 안 나오고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여전히 다 GTD인 것 같은데 잠시만요.
녹화 방송인데 죄송합니다. 아니 기준점이 바뀌었으면 사실 확인했어야 됐는데 축구를 보다가 프랑스 경기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다가 키느라고 됐는데 음... 스킵을 해주세요. 어쨌든 녹화니까. 글쎄 여전히 다 GTD인 것 같아요. 빠르게 짧게 살펴봤는데 뭐 크게 변동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마이미 쪽으로 기본적으로 일단은 빠졌고 아마 랜들이나 미첼 로빈슨이 걸려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런 것 같고 라인업을 반드시 확인하고 배팅해야 되는 경기다. 저는 일단은 언더만 보고 미첼 로빈슨이 빠진다면은 마이미 사이드로 보고요. 미첼 로빈슨이 나온다면은 뉴욕 프렌 사이드로 일단은 봅니다. 뭐 랜들은 사실 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크게 나쁘진 않다는 마인드긴 해요. 오비토피인 최근에 잘해주고 있어서 미첼 로빈슨의 출전 여부가 되게 중요하다. 아 참 그리고 마이미의 출전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타일러 히로, 뭐 덩컨 로빈슨, 버틀러나 뭐 피지 터커 다 중요해요. 캘럼 마틴은 나올 것 같고 어쨌든 뭐 제 생각에 건드릴 만한 경기는 아닌 것 같고 이제 세 번째 미네소타 대 댈러스. 어제와 크게 생각이 달라진 건 없어요. 댈러스 입장에서 지금 뭐 스털링 브라운 빠진 거나 뭐 베르탄스나 뭐 아쉬울 수 있어요. 아쉬울 수 있는데 저는 이 경기를 어쨌든 타운스가 GTD 걸려있다는 부분이랑 돈치치가 지난 경기 휴식했다는 데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물론 베벌리가 돈치치를 조금 괴롭혀주는 부분은 있었는데 전체적인 심판 판정에 있어서 미네소타가 비비는 양성이었고 최근에 어쨌든 타운스가 조금은 지쳐가는 느낌에다가 오늘 어쨌든 앤서니 에더즈가 이 댈러스의 프론트코트진 레즈블럭이나 이제 도리안 피니스미스 이런 좋은 수비수들을 뜨는데 조금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돈치치도 쉬고 왔고 제가 볼 때 약간 부상 때문에 쉬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상대가 휴스턴이었잖아요. 그냥 탱킹하는. 그래서 빼준 것 같고 오늘 이거 휴식하고 나온 돈치치가 지난 경기 베벌리한테 사실 화가 잔뜩 났었거든요. 이악 물고 털러 왔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전체적으로 댈러스도 지금 벤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쁘지 않은 디니디가 잘해주고 있잖아요. 모습이 있고 미네소타가 오히려 벤치가 안 좋은 팀이잖아요. 말릭 비즐리가 뭐 기복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때 이게 왜 댈러스가 역배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댈러스 승을 보고요. 댈러스 프랜슨까지 언어반 갈 바에는 이걸 찍고 만다. 언어반 굳이 보면 오바 봅니다. 굳이 보면은 굳이 보면 저는 언어반 안 건듭니다. 이런 경기. 일단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똥대 자꾸 휴스턴을 휴지라고 쓰려고 하네. 어쨌든 휴스턴 경기인데 자 어제 GTD가 걸려 있었던 조시 아트와 뭐 윈슬로우 그리고 앤서니 에드도 좀 다우풀 좀 낮은 수준의 GTD가 걸려 있었는데 다 빠졌어요. 이거는 뭐냐 지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아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사실. 뭐 크리스던 이런 애들 쓰고 앉아 있고 와포드 정도나 이제 유뱅스가 최근에 그래도 좀 사람답게 하긴 해요. 뭐 이런 부분. 근데 이거는 뭐 포트랜드가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GTD 뛰어났다가 그렇게 빠졌잖아요. 우리 당장 져야 된다. 뭐 조금이라도 확률을 드래프트 때 이제 확률을 높여야 된다. 져야 돼.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배팅하면 무조건 휴스턴 찍는 게 맞아요. 3.5인 걸로 보이고 아직 변동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이거 많이 더 떨어질 가능성도 어쨌든 있고 이거는 분명히 찍어볼만 합니다. 휴스턴도 탱킹이긴 한데 어제 제가 초안 때 말씀드렸듯이 좀 승점 차이가 조금 승수 차이가 한 2승, 3승 정도의 여유가 있어요. 지금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경기는 어쨌든 포트랜드가 확실하게 지고 가려고 할 텐데 휴스턴이 조금은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잡고 갈 가능성이 확실하게 높다. 결국 포트랜드 어쨌든 수비 안 할 거고 공격도 제대로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크리스턴 저런 뭐 듣보잡애들 쓰고 있잖아요. 그나마 뭐 누구야? 브랜든 윌리엄스 얘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포텐이 있어 보이는데 저런 애들은 답이 없는 애들 쓰고 있어서
간만에 이제 케빈 포터 주니어와 제일런 그린이 신이 나가지고 두들겨 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경기는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과감하게 주력으로도 좀 찍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최소 부주력 내지 고배당에는 한 박스 이상은 분명히 찍어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이제 5번째 LA 클리퍼스 대 필라델피아인데, 잠시만요. 이거 제가 잠시만요. GTD가 한 명 더 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이걸 업데이트를 안 한 것 같은데, 이 경기를. 로버트 코빙턴이 프로바블, 그러니까 GTD 중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높은 GTD였는데 이제 퀘스천어블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반반 사이즈 출전 여부로 바뀌었고, 보스턴 주니어 최근에 벤치에서도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보스턴 주니어가 GTD가 또 걸려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수정을 안 했는데 어쨌든 걸려 있고, 보스턴 주니어는 다우플로 출전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어쨌든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안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 벤치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줄 수 있는 코빙턴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빠져있는 게 아쉽다. 왜냐면 클리퍼스가 주전 라인업이 지난 경기 대주접을 떨었거든요. 거의 뭐 답도 없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벤치가 그나마 잘해줬는데, 지금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어쨌든 다 GTD에 걸려있고 출전 여부도 불투명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필라델피아가 잡고 갈 만한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일반승에 있어서는 그래도 조금 안전한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고, 어쨌든 필라델피아가 최근에 보여주는 행보, 분명히 뭐 쉽게 말씀드리면 못하잖아요. 가진 거에 비해서 못합니다. 분명히 가진 부분에 있어서 못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뭐 주전 라인업에 있어서 필라가 강한 거는 분명해요. 이 스타팅 5명일 때는 필라가 엄청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벤치와의 결국 조화가 아직까지도 지금 필라 입장은 숙제다. 벤치랑 주전이랑 섞일 때마다 점수차가 좁혀지거나 역전을 당하거나 그런 경기 양상이 분명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필라는 근데 당장에 어쨌든 주전 라인업을 굴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플레이오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플레이오프 때 이 주전 라인업이 막히거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좀, 아니면은 어쨌든 4쿼터 내내 뛰는데 이게 5명 계속 뛸 수는 없잖아요. 아무리 플레이오프라도 이렇게 실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험들을 계속해서 필라델피아가 하고 있다. 그러는 와중에 점수차가 좁혀지거나 박빙이거나 뭐 최근에 좀 쉽사리 마인을 하지 못하는 흐름이 있기 때문에 핸디가 5.5긴 한데 조금은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는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다만 또 6.5, 7.5는 아니잖아요. 5.5라서 사실 만약에 배팅을 어쨌든 한다면은 핸디를, 이걸 내가 굳이 핸디를 건들기 싶겠다 하면 저는 그래도 필라델피아 많이 찍을 것 같아요. 왜냐면 크지는 않으니까. 그렇게 일반 승이랑 같이 들어올 확률이 그래도 조금 더 높은 기준점이 아닌가 싶어서, 뭐 일단은 마인승까지 보고, 클리퍼스가 지난 경기 주전들이 부진했었고 뭐 이런 부분 좀 감안할 때 필라가 그래도 무난하게 잡을 만한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감사합니다. 저는 마저 이제 프랑스 경기를 보려 가려는데 아직도 1대1인가요? 아직도 1대1이네. 제가 어제 그래도 축구를 위험한 경기를 잘 걸어드렸어요. 보스니아랑 프랑스 걸었으면 솔직히 다 했지. 노르웨이 잡고 이제 나이지리아 프렌 잡았으면 뭐 괜찮았다고 보고, 오늘 NBA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축구는 금액 올려갔거든요. NBA도 조금 올려갈까 말까 살짝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저녁에 또 해축과 뭐 NBA 라바노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